에너지 고속도로와 스마트 그리드는 쉽게 말해 전기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필요한 곳에 알맞게 보내는 새로운 전력망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흘러서 가정이나 회사는 그저 소비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가정, 건물, 공장도 전기를 직접 만들어 쓰고 남으면 이웃이나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GW 해상풍력을 확대하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해상풍력은 넓은 바다 공간을 활용해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권 침해, 모래라든지 경관 변화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다양한 주민 소용성 문제에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 S팀이라는 방법론을 만들어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 유럽연합의 S팀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새로운 KS팀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조율하는 유럽연합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우리나라 상황을 세심히 고려해 마련한 한국형 에너지 갈등 예방관리 참여형 소통 모델입니다. 과거에는 사업 계획이 거의 다 세워진 뒤에야 주민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 형성이 매우 어렵고 갈등이 커지기 쉽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여러 주체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KS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과학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원자로 SMR이라는 주제로 설계의 원리부터 주요 특징, 해외 개발 동향 등 내용을 국민이 선호하는 영상이라든지 카드뉴스 같은 시각 자료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대화의 장입니다. 원자력뿐만 아니라 수소,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쌍방향 소통 형식인데요.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국제 사례 소개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SMR 개발과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운영 계획과 개발의 진척도를 단계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규제기관이 주관하는 공개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처럼 주요 국가들의 추진 방식과 성과를 정리해서 국민이 해외 사례를 쉽게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준위 특별법 제정과 함께 방패장 건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론장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공론장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과 서로 협력해서 적기에 그리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에너지 정책 방향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보를 숨기지 않고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신뢰 형성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참여형 공론장 운영입니다. 재단은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단순한 설명 형식을 벗어나서 쌍방향 소통 구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지역순회 설명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국제 사례를 통한 이해 제고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수년간의 공개 토론과 주민 참여 과정을 거쳐 부지를 확정했고 운영 계획과
안전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높은 수용성을 확보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장기적 신뢰 구축과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고준위 방패장과 같은 민감한 에너지 현안을 다룰 때 객관적 정보 제공과 참여형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가는 공론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려운 용어나 개념은 생활 속 사례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를 단순히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자동으로 길을 바꿔 보내주는 전력도로라고 표현해 그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기술 개념도 한층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글로만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은 시각 자료와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을 활용해서 핵심 메시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관심 있는 국민은 심화 자료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접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이해부터 심층 학습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면 누구나 필요에 맞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체계가 변화하면 지역마다 체감하는 속도와 영향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지역 맞춤형 소통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지역 산업 구조, 고용 상황, 그리고 기존 에너지 인프라, 주민 우려사항과 관심 분야 등을 조사해서 메시지의 방향과 깊이를 다르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은 전력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지역은 재생에너지의 수익 공유와 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또한 정보 전달 방식도 현장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배포하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들이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규모 대화회장을 마련합니다. 재단이 시행했던 지역순회 설명회는 이런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이해하고 이렇듯 주민 참여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이 단순히 설명을 듣고 수용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그 정책과 사업 계획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행하는 단계까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대표,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사업 초기부터 계획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공동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이 단순한 대상자가 아니라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갈등 발생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자료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순히 전달이 아니라 각 지역 주민이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목표는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국민이 그 흐름을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재단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야 할 방향입니다.